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은 4가지 탄핵 사유가 적시돼 있습니다. 야당은 먼저 12.3 비상계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만 맡고 있던 최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하급자에 하다라는 등 내란의 암묵적 실행을 지시했다고 탄핵안에서 주장합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적힌 이른바 최상목 쪽지를 당일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야당은 보고 있는 겁니다. 최 대행은 국회에 출석해 해당 문건을 차관보에게 건네줬을 뿐 문건을 받은 뒤 문건 내용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른 3가지 사유는 대통령 권한대행 때 일입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점, 대법원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쳤는데도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상설특검법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함에도 그렇게 안 한 점을 야당은 탄핵 사유로 꼽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의 부정과 능멸이다. 기획재정부 장관만 맡고 있을 때 사유 하나, 대통령 권한대행 때 사유가 3개인 건데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때처럼 의결정족수가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인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인지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그 의미가 뭐가 있느냐. 이승훈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아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탄핵 선고가 지금 예고된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실은 좀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원래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진 않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최상목 대행이 탄핵소추가 돼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오더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또 한덕수 총리가 복귀해버리면 또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 민심을 잡는 데 있어서 또 국민의힘에게 오히려 계엄의 명분을 사후적으로 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도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명백히 위헌이다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상 직무유기를 명확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럼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버려야 될 카드인 것이냐라고 봤을 때 민주당 지도부가 이건 실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법의 가치를 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뜨린 헌법의 가치가 마치 무너진 게 당연시하듯이 정당화하고 이거 봐라 탄핵 기각됐지 않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헌법적 가치, 헌법 수호 의지를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렵지만 탄핵 소추 발의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호 대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승훈 변호사 말씀하신 게 있고 또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그 이른바 몸조심 발언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분적으로는 동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런데 저는 어제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0번째 줄줄이 탄핵이 지금 이제 발의안이 됐고요. 차라리 역설적으로 지난번에 그 탄핵 겁박이 최상목 대행뿐만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더 있었죠. 검찰총장 심우정 총장이 이 체포 석방 이 문제로 이 난리가 났을 때 탄핵으로 또 겁박을 줬습니다. 그러면 심우정 총장까지 해서 아예 31번째 탄핵을 발의를 하시라. 차라리 역설적으로 그걸 권하고 싶네요. 31번
이거 뭐 줄줄이 탄핵이 아니라 32일 일하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이스크림 그 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31번째 줄줄이 탄핵에 대한 후폭풍을 한번 직접 광야에서 한번 맞아보시라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잘 보시면은 이 탄핵 국면에서 급반전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2월 말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 발의 때부터 사실은 전국의 탄핵 정국이 물줄기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야, 이 사람들이 해도 너무 하는구나. 대통령 탄핵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정을 이제 책임지고 이끌 총리까지 탄핵을 해? 이게 탄핵의 목적이 따로 있었구만. 정말 위험한 세력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30번째 최상목 대행, 31번째 심우정 총장까지 정말 줄줄이 사탕으로 탄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민들의 정말 아주 그 후폭풍이 얼마나 가혹한지 실감을 하실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동원 대변인 말씀은 실익은 없고 후폭풍만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뭐 이승훈 변호사님 말은 그래도 원칙은 세워야 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어떻습니까, 양만희 논설위원? 뭐 이게 진중권 교수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 소추로 압박하면서 마은혁 재판관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이유가 조기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이후, 그러니까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다. 네. 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때요? 설득력이 있습니까? 진중권 교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민주당이 결국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이제 탄핵안을 아직은 발의를 안 했습니다. 이제 발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의원도 얘기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스텝이 꼬인 거죠라고 자인을 하는 말을 하던데, 사실상 스텝이 꼬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전에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오후에 누구도 거의 예상을 하지 못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길이 잡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뭔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면서 선택을 해도 될 텐데 서둘러서 오늘 그러니까 말을 했으니까 밀어붙이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기다리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게다가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되면 본회의가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음 본회의가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목요일에 잡혀 있고, 그 앞에 뭔가를 하려면은 국회의장이 그게 동의해 줘야 되는데, 국회의장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부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절차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당 내에, 당 밖은 물론 당 안에서도 너무 조바심을 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라는 비판적 의견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바심의 원천이 뭘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몸 조심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바심이죠. 그러니까 몸 조심하라 얘기도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얘기고, 그 얘기를 할 때 방탄복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보기에는 뭔가 불안한 거죠. 민주당은 공당이기 때문에 뭔가 듣는 것이 있을 테고, 그 듣는 것을 가지고 대표가 저렇게 얘기할 때는 민주당이 보기에 헌재가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정치적인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의 움직임이 사실은 뭔가 뚜렷한 전략을 가지고 되기보다는 강경 일본도로 가면서 결국은 조바심 내지는 초조함의 발로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 안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13건입니다. 이 중 8건에 대해 선고가 이뤄졌는데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2023년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안동환, 이정섭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오늘 선고가 이뤄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까지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 헌재에 남은 탄핵 심판은 모두 5건입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까지 탄핵 심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손준성 검사를 포함해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총리 사건이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은 오는 18일 1차 변론 기일을 시작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은 변론 기일도 지정이 안 된 반면 이들보다 접수가 늦었던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접수된 탄핵소추안은 총 16건으로 윤석열 정부 때 접수된 사건을 제외하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임성근 전 부장판사 등 3건입니다. SBS 여영규입니다.